이번 시간에는 좌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좌표란 무엇일까? 좌표. 좌자가 이게 앉을 좌자예요. 자리 좌. 좌석을 펴다 할 때 좌자죠. 표는 이제 표시할 표자예요. 그래서 앉은 곳을 표시한다. 그런 뜻이 있죠.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로는 coordinate에서 ordinate 하면은 이 수직선을 얘기해. 이렇게 수직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코자가 붙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을 결합해서 어떤 위치를 표시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평면이나 공간 안의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디네이트는 세로좌표라는 뜻이 있다. 코오디네이트는 서로 연관된 좌표들의 축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좌표에 차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봤듯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거. 이건 1차원 좌표예요. 2차원 좌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좌표를 이제 2차원 좌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위치를 표시하려면은 이렇게 x, y 두 개로 표시가 돼요. 1차원에서는 어떤 위치를 표시하면은 그냥 x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선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평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차원 좌표는 세 개의 축이 있어요. x, y, z에서 이렇게 z 여기 이제 여기 x 이렇게 y 이렇게 3차원 우리 3차원 공간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좌표를 하려면은 이 평면으로는 안 되잖아요. 직선으로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축구공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x, y, z 이렇게 세 개로 표시하면은 공간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이제 3차원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차원까지만 해도 뭐 충분해요. 근데 뭐 4차원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도 가능하죠. 4차원 좌표는 이렇게 여기다가 시간축을 하나 더 달아요. 시간, 타임, t 이렇게 달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이제 여기 축구공이 있잖아요. 축구공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을 뻥 차. 차는 시간은 과거에 찼어. 축구공이 이제 쭉 이렇게 쭉 날라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다음에 슛 골이 내서 이게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3차원 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이게 이제 3차원에다가 시간까지 합했으니까 시간이라는 차원이 하나 덧붙였으니까 그걸 우리가 4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간에서 4차원은 공간만 가지고 4차원 하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현실 세계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결합돼서 현실 세계는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참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차원 그 시간을 더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그 결과를 끌어낸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의 변화와 이 공간의 이 변화를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도 시간에 대해 시간 공간도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본 거예요. 유명한 이니크로 MC 자승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유명한 식이 나왔는데 참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시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차원과 좌표의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1차원이나 2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차원은 더 넓은 뜻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0차원은 뭡니까? 0차원? 0차원은 이 점을 0차원이라고. 그럼 점이 있으면 또 마이너스 차원도 있나요? 사실 생각하기 힘들지만 마이너스 네가티브 디멘전 이렇게 불러요. 수학에서는 가능해. 수학에서는 0차원,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에서 무한히 차원을 넓힐 수가 있어요. 수학이니까. 수학은 현실 자체가 아니니까 수학적인 그 기호로 마이너스 무한대 차원, 뭐 플러스 무한대 차원 이렇게 차원을 그 자유스럽게 넓힐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의미는 뭡니까? 물어보면 수학자도 모르죠. 수학적인 기호상으로. 이게 x에 n승하면은 우리가 n 차원 하잖아요. 그 차원이나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못 그려서 그렇지. 뭔가 차원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 이제 차원 얘기는 수학에서 수시로 나오는데 그 뜻을 시간을 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좌표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는 무엇일까? 그래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직선이나 곡선.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국내 매출 파란 거, 해외 매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 거. 2020년도 뭐 6월 달에는 해외로 판 것이 얼마고 이렇게 국내로 판 것이 얼마 이렇게 그 Y 이렇게 세로축 Y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Y축은 매출액을 나타내요. 이렇게 X축 가로축이죠. 가로축은 월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월과 매출액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 관계예요. 그래프는 어떤 관계를 표시해. 둘이나 셋, 뭐 그 이상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림이라는 것이 이제 직선이나 곡선이 주로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3차원이 돼도 좋고 어떤 면이 돼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선으로만 표시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직선이나 곡선인데 어떤 관계, 축들의 관계, x와 y 관계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에는 그 그래프라는 용어에는 멋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픽하다 하면 좀 굉장히 그래프 같아. 참 멋있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프가 멋있잖아요.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여기 예를 보면은 속도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여요. 속도는 뭐 속도인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야. x축 시간이고 y축이 속도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자동차가 가장 빨리 달릴 때는 출발한 지 2분 30초 후이고 이게 여기가 분이라고 보면은 1분, 2분인데 가장 빨리 달릴 때는 출발한 지 여기가 잘못됐어요. 1분 30초 후.
1분 30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C. 1분 30초 후에 가장 빨리 이렇게 가장 높은 데 있으니 가장 빠른 거지. 이때 속력은 1.5km. 여기 쭉 따라가 보니까 속력이 1.5km. 이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 아, 이게 첫 떠난 지 1분 30초 후에 가장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쭉 줄어들잖아요. 속도가.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는 속력이 분속 0km. 저 이거 정지야. 이제 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그 D점에서는 섰다는 얘기지. 근데 2분 30초 후에 여기 2분 30초 후에 후부터 3분까지 이게 이제 여기 30초 승거네 뭐 신호등에 걸렸다든지 됐겠지.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정지했다.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자동차의 속력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때, 이거 처음으로 감소하잖아요. 증가하다가 쭉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감소할 때, 그래프가 처음으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기 때 향하기 시작한 때이므로 출발한 지 1분 30초 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속력을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 또 속력이 올라가네. 악셀레터를 밟았네. 그냥 이건 일정하게 가네. 정속도로 가는 거. 갑자기 또 줄어드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한 변화,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그래프는 이제 거리 그래프예요. 거리 그래프 해서 집에서 자전거 타고 나간 거리. 그럼 여기 집에서 나가. A에서 출발해서 자전거 타고 쭉 나가요. 요 1시간 동안 계속 달린 거지, 이렇게. 그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지, 집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 갑자기 이게 거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아, 안 움직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이게 자전거를 받쳐놓고, 뭐, 이렇게, 아, 쉰다든지. 1시간 동안 이렇게 쉬어. 그 다음에 또, 집에서부터 멀어져.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쉬어. 쉬고, 그 다음 집에서부터 가까워져, 집에. 그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예민한 사람은 이것은 거리는 이렇게 원운동 하면은 거리가 똑같은데 뺑뺑 도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아주 머리가 좋은 학생이에요. 그 뺑뺑 돌아도 거리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전거를 받쳐놓고 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뺑뺑 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한 문장들이에요. 글들이 자전거 타고 나간 후 1시간 후에 1시간 쉬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쉬었다고 해석한 거예요. 거리가 안 변하니까 자전거 받쳐놓고 있었고. 3시간 후에는 집에서 5km 떨어진 거 있다. 3시간 후면 어떻게 돼? 3시간 후잖아요. 3시간. 3시간 후 위치를 보니까 여기 집에서 5km 이렇게 떨어져 있어. 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자전거 타고 떠난 후 5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왜? 5시간 후에는 이렇게 집하고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구나. 이게 해석할 수가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렸다. 돌아오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린 거죠. 2시간 만에 집에 온 거. 집으로 돌아올 때 평균 속도는 2.5km였다. 2시간 만에 5km를 왔으니까 시속 2.5km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시각적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교좌표라는 것이 있어요. 직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직각으로 교자는 이제 서로 교환한다, 교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렉탱귤라 코디네이트 이렇게 불러요. 렉탱귤하다는 건 직사각형을 얘기하잖아요. 축이 직교하는 좌표, 2차원 직교좌표. 그래서 이게 2차원이라는 것은 이게 축이 두 개 있는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직교좌표를 우리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왜 카티시안이 뭡니까? 이것을 맨 먼저 활용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이 데카르트, 이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데카르트 얘기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코기트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이렇게 불러요. X축과 Y축으로 구성된다. X축, Y축 이렇게 구성된다. 평면을 구성한다. 평면이죠. 평판하죠. 원점이 있어요. 원점, 출발점, 오리진이라고 부르고 오리진. 오리지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점. 원점 위의 우측은 양수를 나타낸다. 이쪽은 양수야. x가 양수. 원점 아래의 좌측은 음의 수를 나타낸다. x가 음이에요. 물론 이제 y는 이쪽이 양수고 아래쪽이 음수예요. 평면상의 한 점 P를 XY로 나타낸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는 뜻이죠. P 점을 XY 두 개로 나타낸다. X와 Y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이것도 관계, X와 Y 관계인데 뭐 관계는 이제 이전에서도 봤지만은 그것을 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펑션이라고 영어로 불러요. 펑션. 펑션 한다는 뭐가 작동한다는 얘기.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 따라서 같이 움직여.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함수 관계는 y는 x 이렇게 y나 y 보통 y하고 x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y는 x가 같다 그런 이거 무슨 뜻이냐? x하고 y는 같다는 얘기는 x가 4면은 y도 4다 그런 얘기. x가 2면은 y도 2야. 그런데 이게 변해 자꾸. x가 3.0로 변하면 y도 같이 변해. 그게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같게 변한다. 식으로 표시하면 이건 x가 변하면 y도 똑같이 변하네. 근데 같게 변해.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식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y는 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죠. 왜냐면 x가 0이면 원점은 x도 0이고 y도 0이에요. 원점 x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지. 근데 직선이야 이렇게. 반드시 변해 이렇게. 그 위에 그 직선 위의 모든 점 P는 모두 x, y 값이 같다. 요 직선 위의 점은 어디를 찍든지 x와 y 값이 같아. 이렇게. 어디를 찍든지 원점을 찍든지 밑으로 찍든지 위로 찍든지 항상 x와 y가 같아 이렇게. 그 pxy는 뭐 이게 4 x가 y면 x가 4면 y도 4 이렇게. 그것을 y는 x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용어는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일사분면 이렇게 네 개로 쪼갠 것 중에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4개로 쪼갠 것 중에 4분했다는 얘기는 4개로 쪼갠 것 중에 첫 번째 1. 4개로 쪼갠 것 중에 두 번째. 4개로 쪼갠 것 세 번째. 4개로 쪼갠 것 중에 네 번째.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 시계는 이쪽으로 돌죠. 근데 이것을 시계 방향이라고 불러요. 이건 시계 반대쪽으로 돈다고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이번 요거의 내용은 이제 직교 좌표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직선을 어떻게 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직선은 다 이렇게 표현돼요. y는 ax 플러스 b. a와 b는 어떤 문자예요. a가 0이 아니면 돼요. 예?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a가 0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y는 b에서 그냥 어떤 값이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물론 0일 때도 뭐 상관없지만은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를 기울기라고 해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뭐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와서 x축하고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x축하고 같이 가면은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지 않았잖아요. 평평하잖아. 평평한 건 기울기가 0이에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기울기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게 점점점 곱해서 이제 이렇게 가파라지지 이렇게 기울기가 막 이렇게 가파라져 돌면은. 그래서 y축에 가면 y축하고 딱 붙으면은 어떻게 돼? 이건 기울기가 이건 이제 무한대라고 표시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여기 도는 거지. 이렇게 일어서서 y축하고 붙으면 이건 기울기가 한없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이 각도로 표시해요. 45도면은 여기도 45도니까 기울기가 1이라고 불러요. 1.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y는 x 플러스 1 하면은 여기가 앞에가 a자가 1이잖아요. 1.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에요. 이건 기울기가 1이야.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델타 x, 델타 y라는 것을 했는데 이 델타라는 것은 늘어난다는 이 델타를 많이 써요. 그래서 x가 델타 x만큼 이 델타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D인데 영어로가 D예요. D 델타가 근데 영어로는 D인데 영어로 그 차이를 디퍼런스라고 하잖아요. 너는 나하고 이렇게 디퍼런트해 하면은 너는 나하고 달라 그러죠. 달라진 값을 보통 dx 아니면 델타 x 이렇게 써요. 그래서 델타를 쓴 이유도 디퍼런스 차이 그것 때문에 델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기호에 익숙해지면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델타를 쓴 거예요. 디퍼런스 그 용어 때문에. 그래서 x가 이만큼 달라지니까 y도 똑같이 달라져. 아까 이제 x는 y는 x 요 그래프는 x가 달라지면 y도 똑같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아. 델타 x만큼 달라지면 이것도 델타 y만큼 달라져. 그래서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분의 요거는 1이다. 달라진 만큼 x가 달라진 만큼 y도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의 b가 1이다. 그리고 각도로 따지면 45도야. 45도로 달라져.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달라졌는데 뭐 y가 두 배로 늘어나 이렇게 두 배 달라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지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해. 그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 이런 직선이 되겠지. 반대로 x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y는 반밖에 안 증가를 안 해.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수그러들겠지.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요 달라지는 비율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y축 교점이라고 있어요. 교점. 그럼 교점은 요 직선이 y축을 자르는 요점. 그 y교점이라고. 요 교점. 요 교점에서는 여기 x 값을 보니까 x가 0이잖아요. 요 y축에서는 x가 다 0이야. x는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y축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x가 0이야. 그럼 여기다가 x가 0이니까 x에 0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y는 b가 돼. 이렇게. x가 0이니까 y는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 직선은 반드시 요 b점을 지나게끔 돼 있어. x축 교점은 x축의 교점은 x축은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여기도 y는 0이고 아무 데나 가도 y는 항상 0이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y를 0으로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ax 플러스 b는 0. 응? 이런 방정식을 푼 거야. 풀면은 이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이렇게 a 마이너스 b a분의 b 교점. 여기는 y축과 요 직선이 만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y는 항상 0이니까 0이 돼. 이런 게 있고 이제 근데 왜 요것이 중요하냐? 요 두 점을 찾으면은 요 두 점을 연결을 쭉 하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요 교점을 두 개를 찾아. 찾고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은 이제 두 점만 연결하는 것이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교점을 찾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프를. 직선은 뭐 한없이 그려도 되는 직선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y축의 교점, 음, x축의 교점을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절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절편이라는 것은 끊을 절자예요. 끊어서 이 뭘 조각을 내. 영어로 인터셉트라고 부르는데 그래프가 y축 또는 x축을 끊고 지나가는 곳의 좌표. 그게 절편이라고 불러. 이렇게 용어로 한자 용어로 이렇게 절편. 그러니까 이것이 절편이야. y 교점, x 교점 이렇게 절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왜 1차냐? 여기 x가 1차잖아. 1차. x의 차수가 1이니까 1차 1차식의 그래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1차식에 대한 그래프를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y는 2x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어떤 p 점이
그래프상에 P점이 있으면은 P점은 x가 x만큼 변하면은 y는 2배로 2x로 변해요. y 값이 x의 2배인 직선이다. y 값이 x의 2배. 2배니까 기울기가 2야. 여기가 1만큼 변하면 델타 x가 1만큼 변하면은 여기는 2 델타 x만큼 변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 가파르죠.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y는 2x다. 그 다음에 2분의 1x. 이건 반대야. 이건 이제 x가 이렇게 2만큼 변하는데 y는 1만큼밖에 안 변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2만큼 변하니까 1밖에 안 변해.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건 좌표로 표시하면 x만큼 변하는데 y는 반만 변한다. 2분의 x.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기울기가 작은 거지. 이렇게 2분의 1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일부러 여기 플러스 1이 붙어요. 그러니까 x가 x만큼 변하면 y는 x만큼 똑같이 변하는데 더하기를 항상 해줘. y 값이 x보다 1이 큰 직선. 그 직선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절편을 얘기했잖아. 그럼 이때 이제 그 y 절편을 하려면 요 축에서는 x가 항상 0이지. 여기도 x가 0, 여기도 x가 0. 어디를 찍어도 x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 항상 0이야. 그럼 x를 0으로 놔요. x를 0으로 놓으면은 y는 1이 되잖아. 그래서 절편은 1이야. 반대로 요 x축에서는 어디를 찍어도 y는 0이야. 그러니까 어? 여기서도 y는 0이잖아. 이게 y를 0으로 놓으면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x의 절편값이야. 그럼 두 개의 점을 찾았으니까 두 개를 쭉 이어.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로 보면은 기울기는 1인데 이 1만큼 떠 있어 이렇게. 네, 1을 항상 더하기 때문에 1을 더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데 1만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 그것이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의 그 효과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하면 이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밑으로 1만큼 내려주는 거야. 왜? 빼기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이 절편값이 달라져. y는 마이너스 1로 달라지고 x가 이것이 0이면 x는 플러스 1로 달라져. 절편값이. 두 개를 쭉 이으면 y는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절편값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밑으로 하나씩 내려간다. 위로 하나씩 올린다. 이것이 상수항인데 상수를 더했다 뺐다 하면 그래프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움직여 이렇게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기울기는 똑같아 항상 위로 있으나 아래로 있으나 왜냐하면 이 기울기는 위에 있으나 원점을 지나나 뭐 여기에 있으나 기울기는 똑같거든. 기울기는 서로 평행하지 이렇게 어디가 됐든 간에 똑같이 기울기는 똑같아. y는 마이너스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 왜? x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움직이잖아. 부호가 바뀐 거.
x가 마이너스 2처럼 주는데 x는 0에서 마이너스 주는데 반대로 y는 늘어나 플러스로. 이게 x가 마이너스로 늘어나는데 주는데 y는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 그래프 상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돼.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뭐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항상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띄요. 이렇게 되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더 가파라지지만은 가파라지는데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y축에 가까워져 응? 이렇게 이게 여기 x는 줄어드는데 y는 플러스로 늘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이제 상수항 플러스 2를 하면 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상수항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x면은 이렇게 약간 누운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 1을 했으니 이렇게 올라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지나. 평행하지. 기울기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으니까 평행한데 대신에 여기 y축을 끊는 점, 이 점은 0이 됐다가 2가 됐다가 단수를 더하면 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직선의 그래프의 가장 일반적인 직선 그래프 형태를 보여. 뭐 그래프가 그거밖에 더 직선만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배우지만은 오늘 선생님이 한번 맛보기로 이런 그래프도 있다 보여주는 거. y는 x 자승 무슨 얘기냐? x 자승으로 y는 변해. 2가 되면 4가 돼요. 4. 마이너스 x 자승은 여기 2가 되면은 4가 된 것을 마이너스 하니까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자승이니까 2차원이잖아요. 2차원 그래프. 이것은 이렇게 포물선 형태. 직선이 아니에요. 이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한 포물선이 이렇게 보기 좋죠? 포물선. 근데 뭐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 미리 좀 한번 봐도. 이건 3차원 그래프예요. 3차원식을 이렇게 일부러 써놨는데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쭉 올라가. 3차원. 아까 2차원하고 다르죠. 2차원은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렇게. 한번 출렁에다 쭉 올라가는. 3차원은 출렁 쭉 이렇게. 어떻게 4차원은 이제 x가 4개. 4개는 출렁출렁출렁출렁.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서 출렁출렁출렁출렁. 차원이 높을수록 출렁거리는 게 더 많아. 5차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6차원은 이렇게. 이게 차원이 늘어날수록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이제 제곱근 그래프가 있어요.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루트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뿔이라고 해. y를 제곱하면 x가 되는 그래프. x는 y 제곱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x는 y 제곱이니까 y는 x 제곱에 이 하고 좀 닮았죠. 닮았는데
y는 x제곱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x는 y제곱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랫부분 없앤 거예요. 없애서 이렇게 가면 이제 제곱근 그래프라고 불러요. 이제 역함수 그래프가 역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을 때 두 수를 곱해서 일이 되는 것을 서로 역관계라고 해요. 리시프로칼 상호 역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y는 1분의 x 하면은 이렇게 파란 것이 돼. 파란 거 두 개가 생겨. 두 개. 왜? 여기 x가 1이면은 여기 y도 1이잖아요. 여기다 1을 넣으면은 1분의 1은 1. x가 2면 어떻게 돼요? x가 2면은 2분의 1 해가지고 반으로 줄잖아. y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2분의 1. 여기가 되는 거지. y. x가 3이면은 3분의 1. x가 4면 4분의 1 이렇게 쭉. x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x가 2분의 1이면 y는 2가 되잖아. 커져 이렇게. x가 10분의 1이면 y는 10이 돼. 여기 잘 안 나타나지. x가 0이면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0 나누기 1 하면은 뭐 무한대 한없이 커져 한없이 커져서 이쪽으로 이제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x축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무한히 가 무한히. 그리고 y축으로는 y축이 한없이 작아져 이렇게. 그렇지만 무한히 가. y축하고 닿지는 않아. 0이 되지는 않아. 대신에 무한히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져. 이쪽도 마찬가지야. 한없이 가까워지고 이쪽도 한없이 가까워. 그것이 이제 y는 x분의 1 그래프고 y는 마이너스 1분의 x 그래프는 뭐냐? 이거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돼. 부호가 바뀐 거야.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빨간 거지. 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뒤집는다는 뜻이 있죠. 그건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이제 그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것이 있어. 삼각함수. 여기 sin x 이렇게 되어 있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안 넘어가요. 출렁출렁 갈게. 출렁출렁. 0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출렁출렁 갈게. 영원히 출렁출렁 갈게. 반대쪽으로도 출렁출렁 갈게. 삼각함수 그래프. 이런 그래프도 있구나. 이 그래프는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예요. 지수. 그러면 이제 지수라는 건 배웠죠. 이렇게 어깨에 올라가서 몇 번 곱해라 하고 이게 지시를 하는 그것이 지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2라는 이 숫자는 숫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파이처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주 기가 막힌 수인데 2.718 뭐 이렇게 무한히 나가요. 무리수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연의 비밀을 엄청 흠뻑 품고 있는 수인데 그건 뭐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그것을 여러 번 곱해.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계속 곱하면은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자꾸 곱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뭐2 대신에 뭐 3의 뭐 x 이렇게 해도 돼요. 뭐 5의 x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자꾸 곱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똑같이 지수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반대 이렇게 로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증가해. x가 막 커도 느긋하게 증가해. 이렇게 평평 증가는 하는데 급하게 증가 안 해. 느긋하게 증가. 이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로그라고 불러요. 로그.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받으면은 나중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좀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는 이 그래프, 이 좌표와 x와 y의 관계인데 이것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하고 이해를 쉽게 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이 좌표가 없으면 어땠을까 참 답답해지겠죠. 근데 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그래프들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좌표와 그래프가 굉장히 폭이 넓다. 꼭 1차원만 지금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그 1차원만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몰라도 이런 거 멋있네.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여기 이번 장에서는 좌표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됐나요? 그래프의 의미가 이해가 됐나요? 볼 수 있는 그래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수학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